올 시즌 메이저리그에는 대형 유격수 4명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필 유격수 포지션 보강과는 상관없어 보였던 샌디에이고 파드레스가 이들 중 한 명과 대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스턴 레드삭스의 젠더 보가츠를 11년 2억 8천만 달러에 영입하는 데 성공한 것이죠. 지난 시즌 골드글러브 최종 후보 3인에 들 만큼 유격수 자리에 정착한 김하성 선수에게는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진 것과 다름없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사실상 김하성의 주전 유격수 자리는 비싼 몸 보가츠의 차지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타티스 주니어가 타격에 집중하기 위해 외야로 이동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팀 내에 나돌면서 국내 팬들은 이제 김하성 선수의 경기 출전 여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안심까지 했었던 터라 상실감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국내 팬들이 우려할 만큼 김하성의 입지 자체가 줄어들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형 유격수들의 레머드급 이동으로 지난 시즌 가치를 인정받았던 주전 유격수 김하성 선수에 대한 인기가 현지에서 매우 높기 때문이죠. 샌디에이고 AJ 프렐러 단장이 공식 석상에서 김하성에 대한 극찬을 늘어놓지만 사랑 싸움의 주도권이 김하성에게 이미 넘어간 이유입니다. 샌디에이고 팬들도 김하성 선수의 가치에 대해 재평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형 유격수들의 연쇄 이동이 김하성 선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미국 현지에서 김하성 선수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그 전에 잠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일상인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전급 유격수를 2명이나 보유한 샌디에이고가 대형 계약을 맺으면서까지 또 다른 유격수를 수집한 것에 국내외 언론 모두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가츠가 뛰어난 선수인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격력이 일품이죠. 보가츠는 올해까지 보스턴 레드삭스 공포의 클린업 트리오를 이끌던 선수였습니다. 2013년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10시즌 동안 통산 타율이 3할에 육박하고 매년 두 자릿수 홈런을 양산해 통산 156개의 홈런을 쳐내며 683타점, OPS 0.814를 기록했죠. 하지만 수비면에서 잔실수가 많아 사람들은 그를 공격형 유격수에 한정하는데요. 올 시즌에는 아메리칸 리그 유격수 부문 골드글러브 후보에 오를 정도로 수비에서도 개선된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대다수 여론은 평소 수비가 그리 뛰어난 선수는 아닌 만큼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문제는 보가츠가 유격수 포지션에 대한 애정이 상당하다는 것인데요. 보스턴 시절에도 2루나 3루로의 포지션 이동 필요성이 제기될 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단칼에 거절했을 정도였죠. 당장 올 시즌에도 콜로라도 로키스의 주전 유격수였던 트레버 스토리가 대형 계약을 체결하며 보스턴에 입성했지만 보가츠가 버티는 바람에 이루수로 포지션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보가츠가 샌디에이고행을 확정 지음에 따라 제2의 트레버 스토리는 김하성 선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인데요. MLB.com은 보가츠가 유격수로 들어가면서 김하성이 이루수로 이동하고 기존 이루수였던 제이크 크로네노스는 일루수로 자리를 바꿀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김하성이 이루수는커녕 선발 출장조차 힘들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샌디에이고의 영입이 보가츠 한 명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인 게 첫 번째 이유이며 제이크 크로넨워스의 1루 수비는 준수하지만 1루 수비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두 번째 이유죠. 이 때문에 크로넨워스를 1루로 두고 김하성을 유격과 2루, 3루를 오가는 내야 유틸리티로 사용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면 김하성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닥쳤던 게 신세가 되는 모양새인데요. AJ 프렐러 단장은 뒤늦게 직접 나서 내년 시즌 김하성의 입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 못 박으며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달 10일 보가츠의 입단 기자회견 자리에서였는데요. 보가츠가 주인공이었어야 할 이 행사에서도 김하성의 향후 거취를 묻는 현지 언론의 질문이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이날 프렐러 단장은 김하성은 내년 시즌 이루수로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라며 그가 샌디에이고 주전 이루수임을 공언했죠. 하지만 팬들은 지난 시즌 주전 유격수로서 메이저리그 전체가 인정한 실력을 어떻게 한 시즌 만에 외면할 수 있냐며 거센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시즌을 끝으로 매니 마차도가 옵트아웃을 선언하고 팀을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3루수 자리가 공석이 되면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김하성으로 또 그 구멍을 메꿀 것 아니냐며 그를 몰아세우고 있죠. 만약 이 모든 것이 현실화된다면 김하성은 샌디에이고에서의 4년 계약 기간 대부분을 확고한 포지션 없이 보내며 사실상의 유틸리티 선수로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대형 유격수인 카를로스 코레아의 계약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미네소타에 소속돼 있던 코레아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13년 총액 3억 5천만 달러짜리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석이 된 미네소타 유격수 자리 공백에 대한 대안으로 재빨리 김하성의 이름이 현지에서 오르내리기 시작하는데요. 단편적으로는 미네소타의 후르헤, 폴란코가 코레아를 대체할 자원으로 보이지만 그는 유격수보다는 이루수에 걸맞은 수비력을 지니고 있기에 기나긴 메이저리그 시즌을 유격수로서는 결코 버틸 수 없다고 본 것이죠. 따라서 유격수를 소화할 수 있는 자원이 3명이나 되는 샌디에이고에서 올 시즌 주전 유격수로 손색 없는 활약을 보여주었지만 그 자리를 포기해야만 하는 김하성의 운명은 타 팀들에게는 군침 흘릴 만한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김하성의 유격수로서의 엘리트 수비 능력뿐만 아니라 잠재된 타격 본능을 자극하며 적극적으로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미국 매체 트윈스 데일리는 13일 김하성은 미네소타의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김하성도 미네소타로 오면 포지션 이동 없이 깔끔하게 새 출발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린 항상 엘리트 수비가 필요하고 김하성의 타격이 지금처럼 계속 향상된다면 중심 타선에서 쓸 수도 있을 것이다. 김하성의 클러치 능력을 설명하자면 그는 매니 마차도와 후안 소토가 조용했던 포스트 시즌에서 뉴욕 매츠와 LA 다저스를 상대로 예상치 못한 승리를 따낸 주역이었다고 김하성을 높게 평가했죠. 특히 이 매체는 김하성의 빠른 발에도 주목을 했는데요. 가을 야구에서 두상에 나가기만 하면 득점이라는 공식이 생길 만큼 뛰어난 주루 실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 올 시즌 김하성이 해낸 12개의 도루는 2022 시즌 미네소타 선수 그 누구보다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메이저리그에서 김하성의 현재와 미래는 국내 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밝고 핫한데요. 설령 샌디에이고에서 주전 자리를 꿰차지 못하더라도 올 시즌 진가를 입증한 김하성을 주전 유격수로 데려오고 싶어하는 팀이 적지 않다는 것이 현지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다만 샌디에이고 내부에서만 유격수 김하성의 가치를 격하하고 가스라이팅하여 호시탐탐 슈퍼 유틸리티로 김하성 선수를 기용하려 하고 있죠. 김하성 선수에게는 현 시점에서 두 가지 갈림길이 있을 것입니다. 올 시즌 2루를 중심으로 하는 유틸리티맨으로서 우승 반지를 노리거나 혹은 주전 유격수가 보장되는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 될 수도 있죠. 미네소타뿐만 아니라 디 애슬레틱은 보가츠를 잃은 보스턴이 거꾸로 김하성을 주전 유격수 영입 후보로 꼽았다고 전했으며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의 제프 플래처 기자 역시 라 에인절스의 이번 오프시즌 목표로 유격수 보강을 언급하며 김하성을 첫 선에 꼽았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보가츠의 영입 소식에 의연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우승을 노리는 팀이라 비시즌 또 선수를 영입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며 이미 영입했으니 준비를 더 잘해서 부딪혀보겠다고 자신감 넘치는 포부를 밝혔죠. 타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선수이기에 국내 팬들은 김하성 선수의 입지에 대한 걱정이 늘 앞서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러한 걱정을 기울여 표현할 만큼 현지에서는 김하성 선수의 능력을 높이 사고 있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내년 시즌, 앞선 메이저리그 시즌보다 한 발 더 발전하는 김하성 선수를 볼 수 있길 기대하며 오늘의 일상인사를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